자, 직선의 방정식. 자, 일단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약속했는지부터 얘기해요. 기울기라는 건 어떤 선분이나 직선이 있을 때 얼마나 이 각도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얼마나 기울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했고, 정의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약속하기로 했느냐? 내가 얘를 XY 축에 얘가 XY 평면이 있다 가정을 하고, X축의 평행한 보조선, Y축의 평행한 보조선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밑변, 왜? 이상한가요? 밑변의 길이를 따라하세요. X좌표의 차이, 여기는 X2-X1이라고 쓰고, 기호로 간단히 표현할 때 보통 이거는 델타 X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X 값의 차이라는 의미로 기호를 줄여서 쓰는 거야. 그리고 Y좌표 차이도 마찬가지로 이 높이가 Y2-Y1인데 기호로 간단히 쓰자면 뭐라 쓰면 되겠니? 델타 Y. 이거는 그 델타의 대문자예요. 소문자 이거죠? 대문자는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스 문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울기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간단히 우리끼리 편하게 말할 때는 따라하세요. 델타 X분의 델타 Y. 기울기가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 직접 구해라라고 한다면 직접 좌표 끌고 와서 X2-X1 분의 Y2-Y1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이 점의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 근데 바꿀 거면 분모 분자를 다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1-X2분의 1, 2였으니까 Y1-1, 2 순서 맞춰서 써주면 위아래로 바뀌어도 결과는 어차피 분수니까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바꿀 거면 이거 한쪽만 바꾸면 분모가 반대로 나왔을 때 잘못 구하게 되는 거니까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정의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했었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내용인데 그림이랑 글로 한번 써봅시다. 따라하세요. 기울기 동일 라고 줄여 써놓고 옆에다 우리가 그림으로 구현 설명을 해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한 직선 위에 A와 B와 C가 모두 있었다면 여기서 내가 평면상에다가 A, B 연결하고 반직선 이렇게 하면 보통 이건 반직선 얘 기울기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직선으로 기울기랑 A, C의 기울기가 업돼야 한 직선 위에 있는 걸까? 같겠죠? X 증가량과 Y 증가량 이 비율이 똑같겠죠? 비율이, 이 비율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BC의 기울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AB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AC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 그래서 두 개만 딱 쓰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동일하다라고 한직선 위에 있을 조건 외워놔야 돼요. 한직선 위에 있다. 그럼 기울기 같다. 기울기 똑같다. 아, 한직선 위에 있구나.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X축의 양의 방향과 여기 오른쪽 방향을 말하죠. 오른쪽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로 놨다면 그럼 우리가 이거는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비죠. 아직은 우리 삼각함수 안 배웠으니까 중3 때 삼각비에서 손에 발 내면 무슨 삼각형 만들어주죠? 지금 직각삼각형 만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했잖아요. 탄젠트의 정의가 여기가 X좌표 차이에서 델타 X 얘 델타 Y 해서 탄젠트의 정의 자체가 기울기 M은 저기 M은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이고 이게 탄젠트의 정의고 밑변분의 높이와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하세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네, 이거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막 탄젠트, 막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저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수상에서도 나오고 수1에서 똑같이 또 삼각함수 파트에서 기울기랑 엮여서 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표시를 좀 잘 해주시고요. 참고로 아무 세타나 쓰면 안 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로 놨을 때만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거예요. 이건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요. 일단 써보세요. 이건 기울기의 정의예요. 기울기의 정의. 그래서 만약에 막 좌표 평면 나오고 막 세타 나오고 그러니까 X축, Y축 막 나와 있는데 갑자기 세타가 나온다? 그럼 바로 아무 점 찍고 손에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삼각비랑 같이 엮어서 쓰세요. 문제 나오면 그렇게 엮어 쓸 줄 알아야 하고. 민지 아직 쓰고 있어? 썼어? 아, 잠시만. 이거? 이 나머지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들을 배웠었어요. 자, 1번 이거는 기울기가 m,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우리가 평행이동을 안 배운 상태에서 미리 정의를 했었어. 저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었어. y는 그냥 기울기 m이라 그랬잖아요. mx 플러스 n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위에 점 지난다 대입하면 y1은 mx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맞나? 그럼 넘기면 어떻게? n은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닌가? m하고 x만 되네요.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이것만 넘긴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n이랑 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n자리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통에서 m으로 묶어냈을 때 m하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 되더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이 공식을 배울 때 썼던 거고, 우리 다다음 단원인 그럼 기말고사 모양이네요. 다다음 단원이 평행이동을 배우면 좀 더 편하게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지금 외워놔야 돼. y는 하고 n 따라하세요. x 마이너스 x1 x1은 뺐죠? 근데 이상하게 y1은 뭐 해주죠? 더하기 y1 이렇게 공식 정확히 외우세요.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 뭐 3, 뭐 1,3 지난다 바로 식작성할 수 있어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난 직선인데요. 따라하세요. 직선의 결정 조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두 점이에요. 뭐라고요? 이거 안 써도 돼. 직선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인지 모르잖아. 이런 직선이 있어 라고 말해주면 무조건 그 직선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조건, 그 최소 조건이 직선의 결정 조건이고, 두 점을 알아도 예를 들면 2점 지나고 2점 지나는 직선 이 칠판에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한 개밖에 못 그려요. 이렇게 쭉 연장되는 이 직선 하나밖에 없는 거야. 두 점이 있다, 직선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두 점을 알고 있거나 따라하세요. 기울기와 한 점, 한 점을, 2점을 지나면 엄청 많아요. 근데 기울기가 뭐 1로 고정됐어요 하면은 2점 지나면서 기울기 1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선의 결정 조건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두 점을 줬다, 기울기와 한 점을 줬다,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 위의 공식은 기울기를 알 때잖아요. 기울기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아까 앞에 첫 페이지에 썼던 기울기, 위에 보면 기울기 있죠? 공식? m만 그 두 좌표를 기울기만 바로 쓰면 될 테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y는 한 다음에 m 자리에 뭐라고 쓰면 될까? x2 마이너스 x1 x 증가량 분의, 이게 지금 누구를 대신 쓴 거예요? m, 기울기 m을 대신 쓴 거죠? 하고 그대로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1차 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이 식을 보고도 우리가 거꾸로 이런 직선이구나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양쪽으로 다. x축에 평행하고 a, b를 지나는 직선 하면은, 이거 지금 선행한 지 오래되거나 안 한 친구 있어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x축 평행하고 a, b가 이쯤이라고 해볼게요. 얘네들 같이 설명할게.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게 y축의 평행한 성분이, x축의 평행한 성분이죠. 우리가 이 직선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거냐라고 한다면요, 자,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점, 무슨 좌표가 다 똑같죠? y 좌표가 몇이면 다 똑같아요? b, x 좌표는 다 달라? 근데 y 좌표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x는 모르겠고 y 좌표는 전부 다 b야, 이렇게 말해줄 약속을 한 거예요. 정확히는 y는 mx 플러스 b 꼴에서 m,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왜냐면 x 값은 커지는데 y 값은 안 커지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0 해서 기울기가 0이어서 1차항이 소거가 되고 b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y축의 평행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어진 애들이겠죠? 그냥 얘 이름은 헤이나고 얘 이름은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y는 a니까 무슨 좌표가 똑같아?
X좌표가 똑같으니까? 아니다. 술 마시고 왔냐? 에? 예? 네? 예? 무슨 좌표가 다 똑같죠? X는 A. X는 A. X좌표 다 똑같습니다. 네. 다음에 술 먹고 왔네. X절편이 A, Y절편이 B. 이거는 지금 아니면 딱히 쓸 일은 없어요. 수상에서만 잠깐만 그냥 기억했다가 외워놓으면 되고요. 자, X절편, Y절편을 알 때 직방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A분의 X, B분의 Y.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이거는 그 절편값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보세요. X절편이 A래. 그럼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같은 의미죠? A, 0 따라하세요. X축과의 교점. 교점은 항상 Y좌표가 몇이기 때문에 굳이 0까지 말할 필요 없어서 얘만 부르자. 이게 X절편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축과의 뭐겠어 이게? 정의가? Y축과의 교점 0,P Y축과의 교점이 무슨 좌표? 아니 Y좌표. 그래서 Y절편을 부르는 거니까 이 점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민지야 A, 0 지난다? 그럼 내가 여기다 뭐 해도 돼? 대입. 그럼 A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돼요? 그 0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A분의 A는 몇? 1. 확인. 지나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 확인. 얘도 지난다 해서 함이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뭐가 되고? 저기가 A. 여기 0. 네? 여기는?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1. 아니 얘 부분 대입하는 건데 잠깐만요. 지금 0, A, 0 지난다 확인했고요. B, 0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0, B 대입하면은 여기 0이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B분의 B니까 1 되는 거 확인했죠? 성립하니까 여기도 지난다. 따라하세요. 직선의 결정 조건 몇 개죠? 저 2점 지나는 거 확인했으니까 하나로 결정.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X 절편분의 X 그 다음 플러스 하고 Y 절편분의 Y 는 몇으로 세팅하면? 1로 세팅하면 우리가 절편으로 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거 수상 때만 딱 기억합시다. 요번 시험 기간까지만 이거 쭉 써보세요. 여긴 안 써도 괜찮아. 지금 직선의 결정 조건 2점, 기울기 1점, 그게 1, 2번인 거예요. 기울기만 1점, 2번이 2점. 그럼 이거를 쓰지 말고 여기 앞에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렇게 묶어서 직선의 결정 조건. 그리고 축의 평행한 직선을 왜 x는 a, y는 b와 같은 식으로 표현했는지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줬죠. x좌표가 전부 다 a네요. x는 a. y좌표가 전부 다 b네요. y는 b.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또는 자체 방정식을 풀면 그렇게 나오긴 할 텐데 자체 방정식 풀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나올까? 그럼 아니면 자, 직선의 방정식에 따라서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은 따라하세요. x, y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기준 문자가 x에 대한 아니야. x, y 두 개를 다 기준 문자로 봤을 때 1차식이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야. 그러면 x, y가 하나도 없죠. 그 x, y에 대한 몇 차식? 0차식 또는 상수항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x, y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인 거 괜찮아? y가 있어서 1차식 되니까. b만 0인 거 괜찮아요? x가 있어서 1차식이니까. 근데 둘 다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둘 다 있어도 괜찮아요. 둘 다 없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a, b 중 전부 하나는 0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따라하세요. x, y에 대한 1차식. 네, 그게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이냐, 이 A, B, C에 따라서 어떤, 여기 A, B로만 나왔죠? A, B에 따라서 어떤 직선이냐를 간단하게 구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만약에 0이부터 볼까? 여기 있는 칸은 A도 몇이고 B도 몇이야? 그럼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야. 아니라 그랬죠? 직선의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어? 둘 다 아니면 안 돼. 여기는 아예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정의를 안 하고요. 자, 그럼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래? A가 0이야. 그럼 가리고 먹어. 그럼 넘기면 Y는 하면 뭐를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C 하니까 어디에 평행한 직선이 나올까?
x축의 평행한 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그려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y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오게 될 거다. 로 써줄 수 있겠죠? 은호. 그럼 은호 여기는 누구만 0인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B는 0, A는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B만 가리고 보는 거지. 그럼 넘기면 X는 하면 뭐라 쓸 수 있니? 그렇죠. 그럼 X는 했으니까 어디 평행한 직선이게? Y축의 평행, X좌표가 다 마이너스 A분의 C로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A, B가 둘 다 0이 아니다? 그럼 넘겨서 그냥 대충 그려놓고 이제 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에서 넘기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1차 함수. 상수함수, 1차 함수, 이건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X값 하나에 Y좌표가 엄청 많으니까 대응 관계를 보면은 정의역에 있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공역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선택하는 혼자 다 선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대응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니야. 1차 함수, 상수 함수, 이건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모양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고 무조건 1차 함수가 아니야. A, B의 부호에 따라서 상수 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상황을 너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케이스를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쓰세요? 아직 안 썼나요? 썼나요? 안 쓴 사람? 다 썼어 벌써? 다음. 자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자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 줬죠? 막 점 줬죠? 갑자기 각이 나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그거 바로 나오면 되겠죠? 그럼 뭐가? 야 탄젠트 지금 세타 60이네요. 탄젠트 60 또한 몇이죠?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요만큼이 뭐야 이상하게 이렇게 끊었어. 이렇게 끊었다? 그러면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다. 그럼 이건 몇이다? 그럼 기울기가 3이다. 이건 똑같은 말이 되겠죠? 기울기가 3이고 점을 지난다. 따라하세요. 기울기와 한 점. 그럼 직선 결정됐겠죠? 식 작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은호 한번 말로 불러줄 수 있어? 기울기 루트 3이고 2, 마이너스 지난 직선 Y는 하고 말해주세요. Y는 루트 3 한 다음에 바로 하고 이 공식 아직 못 외웠어? 그럼 이거 뭐 처음이면은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잘 외워야 되는. 자 그러면 민재 불러주세요. Y는 좋아? 이거 변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울기 루트 3이고 한점 2, 마이너스 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바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가지고 식을 쓴다면 y는 뭐라 써야 될까? 루트 3 일단 써놓고 괄호 한 다음에 x-2 그 다음요 이렇게 x-x1 플러스 y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한 게 있잖아. 다 같다 해가지고 a, b 결정해주면 되겠죠? 네, 직선의 결정적으로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리고 하자.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빠르게 한번 써보세요. 누나, 저 공식 외워지지 않으면 그 몇 번 네가 써보는 것도 좋거든? 네, 주어표 내용이나 주어표 빈 부분 있는 친구들은 저거 이제 알아야 되니까 좀 프린시라도 여러 번 써서 외워놓으세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서 오늘. 네. 보통 이 소리예요. 양의 방향, 이쪽이 x축의 양의 방향,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어떻게 보면 이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말해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그 X축의 음의 방향은 보통 여기로 가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마주보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요? 여기는 똑같이 맞죠? 맞고치. 여기는 항상 무조건 똑같죠? A-를 여기 1사분면 쪽 3면을 따지면 참고로 가게 크기는 이게 애매할 수 있어. 왜냐면 엄밀한 정의는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워요. 수원에서 삼각함수 파트에서 배우는데 가게 크기를 재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X축의 플러스 방향 얘를 기준으로 반식의 방향 이렇게 각을 재는 걸로 약속을 했어.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다 하면은 여기서 이쪽을 재면 안 돼요. 이렇게 재줘야 돼. 그럼 만약에 아니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럼 이게 이루는 각인 거야. 보통은 그래요. 근데 수상에서는 엄밀하게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탄젠트는 어차피 그거가 좀 달라지긴 하겠네.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이상하게 막 각이 나오고 삼각함수가 나오면 바로 그 개념이 떠올라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AB의 외분점 하나 구하고 내분점 아니 뭐야 외분하는 점 지나고 요 정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따라하세요. 2점. 그러면 직선 결정되겠죠? 놓쳤어? 자 다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AB에 대하여 AB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과 한 몇 콤마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구하면 외분점 공식 쓰면 그거랑 4,2도 지나는데요. 그럼 점 몇 개가 주어진 거야? 2개. 그럼 따라하세요. 직선의 결정 조건 2가지 있다 그랬죠? 점 몇 개가 있거나 점 2개가 있거나 또는 뭐와 뭐가 있거나 기울기와 한 점이 있거나 여기 2점 줬으니까 끝나야 되죠? 그 외분점 공식 쓰는 건 너네가 외워서 풀면 되죠? 작도하는 것만 한번 보여줄게. 자 일단 뭐 방향을 이렇게 뒤집었다 생각하면 상관없어. 아무리 다 그리세요. A 3,-6 B 4, 마이너스 이렇게 쓴 다음에 자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그냥 구하면 돼. 자 일단 외분이면 얘네 둘 사이를 몇 조각으로 볼지 내분은 분점에서는 여기 몇 조각 볼지부터 판단해야 돼요. 외분이면 이 숫자 두 개 더하라 그래서 빼라 그랬어? 빼라 그랬죠. 공식도 그래서 분모에 m-n 이렇게 됐죠? 빼면 몇이야? 1. 그럼 얘네 둘 사이 몇 조각? 이게 한 조각인 거야. 한 조각. 그런 다음에 A 쪽에서 몇 조각 간다고 했으니까 B 쪽에서 몇 조각? 어디서 더 멀리 떨어진 거야? B에서 세려고 하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지금 누구 쪽에 가까운 거야? A 쪽으로 그러면 2조각 더 가면 되겠죠? 그대로 한 조각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가 몇 번이면 인지를 보는 얘기예요. 자 숫자를 볼게요. 봐봐. 여기 4 X좌표가 지금 4, 3이에요. 그럼 이 점에서 1로 갈 때 몇이 줄어들었어? 그 규칙 그대로 그냥 가면 돼. 1 줄어들면 여기 X좌표 몇일까? 이렇게 바로 그냥 쓰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 점에서 이 점 방향으로 갈 때 Y좌표는 어떻게 됐니? 얼마 커졌어요? 1 커졌죠? 그 여기서 1로 갈 때도? 여기서 1로 갈 때도? 그 여기서 몇 커졌으면 되겠네요? 2 커져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작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리든 뭐 이렇게 세로로 그리든 네 맘이에요. 그냥 우리가 XY 평면을 그냥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종이를 돌리거나 뭐 칠판에다 그린 걸 돌리거나 어차피 내가 제대로 쓰고 있냐? 눈 감으면서 어떻게 써? 그치? 이런 게 갑자기 나와버렸죠. 눈 감고 쓰니까 좀 힘드세요. 그래서 내분점 좀 작도하는 거보다 알아놓으면 어차피 시간 많으면 상관없어. 근데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작도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아이고 하민이도 막 눈이 막 감기네. 오늘 지민함이 둘 다 좀 피곤하네. 하민아 사탕 안 가졌지 너? 그러니까 졸고 있지. 몇 분이지? 좀만 참아. 좀만 참아. 하고 쉬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구하시고요. 전 그 작도하는 것만 해보면 돼. 자, 얘도 한번 얘를 눈으로만 볼게요. 얘는 약간 도형을 좀 안 달았으면 약간 안 보일 수 있거든. 잘 봐봐. 무작정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을 이렇게 삐뚤게 세워놨어. 그랬을 때 CD, 직선 CD니까 이거죠? 이거의 Y절편 맞네, X절편이요.
이렇게 여기 구하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계산을 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 작성한 다음에 그럼 얘 x절편거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떠올라야 돼.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직선의 결정 조건 1번 뭐를 알거나 두 점, 점 두 개. 이 점 두 개 좌표 알면 끝나. 또는 우리가 뭐와 뭐를 알거나 길이와 한 점. 두 가지 방법 다 보여줄게요. 그다음 작도하는 것도 보여줄게. 솔루션 1. 자, 그럼 얘는요. 첫 번째는 나는 두 점으로 갈게요. 그럼 이 점 좌표를 알아야 되고 이 점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점 좌표는 작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기울기와 한 점. 근데 지금 이 점 난 둘 다 못 가겠어. 그럼 작도 이거 작도밖에 안 돼. 네. 아 그러네. 얘는 요 기울기 그대로 쓰면 되는구나. 한 점을 그대로 못 구해요. 못 가겠어. 작도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작도를 한다면 어떻게 됐냐. 결국은 작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작도를 하면 사실 그럴 거면 작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도를 끝내버리면 되지 굳이. 자 보세요. 여기 직각삼각형 몇 대 몇인지 봤더니 따라하세요. 1대 3대 루트씩. 여기가 동그라미 x 직각 동그라미 x 직각이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겠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 길이가 뭔가 봤더니 합동이야 심지어. 아니네. 여기가 루트 10이죠? 여기 루트 10이죠? 이양으로네. 루트 10인 거죠?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했죠? 1대 3.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 됐을까? 짧은 길이는 3분의 루트 10. 왜냐면 한 조각이라면 얘는 몇 조각이라고 했으니까 세 조각, 그럼 3으로 나눠야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1대 3이니까. 오늘 이거 알겠어? 1대 3인데? 그럼 은호야, 여기가 1대 3대 루트 10이야? 너 이 길이는 몇일까? 1대 3대 루트 10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끝났어. 뭐가 끝났냐면 여기 x 동그라미 직각 x 직각 동그라미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큰 삼각형도 몇 대 몇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 3분의 10이니까 여기는 3분의 13. 여기는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죠? 3배. 여기 몇이다? 여기 작도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굳이 걔 억지로 아니 그래도 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삼각형을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빗변이 이거 얘는 대합동이야. 이렇게 합동이죠. 빗변이 이 한 변의 길이 빗변이 한 변의 길이 1 실제 길이 1 실제 길이 3 실제 길이 90 1 3 60 하면 여기가 4 그 여기가 4, y좌표 몇이죠? 3 하면은 기울기 아까 얘 기울기랑 똑같다 그랬죠? x제곱은 3, y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4,3 지난다 해서 풀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기울기가 한 점. 근데 그러려면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솔루션 2로 가려고 했으면 이 빨간 직각삼각형을 구했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작도로 세변의 길이 1대 3대 이렇게 식으로 작도를 할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부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버라서 안 했고요. 네, 솔루션 2랑 3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비교시켜야 되지? 얘들아 이 작도로 한번 해볼래? 작도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이것만 잠깐 보자. 세면의 길이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데 원리를 알면 전혀 어렵지 않거든. 그거 여기 1대 예를 들면 뭐 3대 4대 5의 비율을 내가 동그라미 이렇게 칠게요. 여기 길이가 L이었대. 자 3대 4대 5라는 거 따라하세요. 세 조각. 그럼 여기는 똑같은 게 몇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조각. 여기 몇 조각?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실제 길이는 4조각이래. 한 조각 길이 구한다면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L을 몇으로 나누면 한 조각이 되죠? 세 조각이 L이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눠. 그럼 이제 몇 조각이 된 거야 지금? L 3으로 나눴으니까 한 조각 된 거죠? 곱하기 몇 하면? 이렇게 한 게
네 조각의 길이가 되는 거지. 은하 알겠어? 은하 그러면 너 얘 길이 L로 표현할 수 있겠어? 3분의 5 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좀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얘가 A 대 B, 여기가 C 이렇게 됐대요. 그때 혜인아 이 길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분의 2 곱하기 C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C가 A 조각이래. 그럼 일단 A로 나눠버려. 이게 한 조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밑변 몇 조각이라고 했으니까 B 조각, 그럼 B 이렇게 곱한 거예요. 하면 어떡하세요? 자, 쓰세요. 빨리 이쪽을 마무리하고 사탕을 먹어요. 그래서 작도는 잘 쓸 수 있으면 좋고요. 고3 때까지 유용하게 쓰니까 세변의 길이비 이용할 때 이 길이를 구하는 것들도 좀 우리 같이 알아놓으면 좋겠죠. 근데 C가 길이가 시작이 네, 길이를 내가 실어놨어요. A, B는 비율인 거고요. C는 실제 길이를 내가 실어놓은 거야. 동그라미를 표시한 건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이거는 비율. 어떡해. 아휴, 큰일 났네. 와, 야, 씨, 진짜 이렇게 와. 자, 그러면 내가, 몇 개는 어려운 거 빼고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야, 1167 같은 경우는 그림 일단 지울게요. 화면에 필기한 거 이거였어요. 선생님 길이 이거는 거. 자, 봅시다. 직선 해놓고 너무 열받게 아무것도 안 알려줘. 기울기도 모르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A 안 알려준 거죠? 근데 A 공통인수가 있지. 이런 건 좀 눈여겨봐서 우리가 뭐야? A가 똑같잖아. Y는 한 다음에 넘겨서 보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니까 누구로 묶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마이너스 A로 묶을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쓰고?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럼 우리 아까 이거를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을 해석한다면 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이 직선은 뭐가 몇입니다라고 하면 될까요?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공식에서 x-x1 플러스 y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0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디 지난다? 3,0 지난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것만 필기하고 나머지는 뭐 생각해요? X축, Y축에 의해 잘린 선분이면은 뭐 직각삼각형 그리면 뭐 절편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그거 너네가 그림 그려서 너네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나는 요 정도만 힌트를 줄게요. 개념 해석만. 아, 저렇게 거꾸로 공통인수 묶어내서 기울기와 한 점에 대한 정보를 엮어낼 수도 있구나 하고 자유롭게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자, 삼각형을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야, 삼각형에 따라서 삼각형의 결정조건 그 중에 하나가 세 점이에요. 세 점. 근데 세 점이라고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점점 가까이 이렇게 와버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가 요 직선상에 딱 걸쳐져 버리면 삼각형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세 점이 한 직선. 그리고 여기는 밑줄 쳐서 힌트로 써놓으면 되겠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안 써도 되겠어? 썼어 벌써? 세 점이 한 직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밑줄 치고 세 점이 한 직선. 자, 그 다음에 1174는요 그림 모양에 삼각형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삼각형이 있고요. 색칠된 부분 두 개의 부분이 있죠. 좌표들이 막 나와 있어. 넓이가 2대 1이래요. 따라하세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비. 지금 이 파란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높이를 다 이 빨간 선분으로 쓰면 되죠? 자, 그러면 넓이비를 뭐로 해석할 수 있다? 누구의 길이비? 누구의 길이비? 밑변의 길이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밑줄하고 써놓읍시다. 삼각형 ABD와 삼각형 얘 넓이가 2대1 하면 이거 가져와서 ABD, ADC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 누구와 누구의 비율이랑 똑같다. BD 대 DC가 몇이다? 요렇게 넓이를 길이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저번 시간 개념이 있던 내용인가? 그 닮은 빌드가 네. 넓이가 4, 제곱, 넓이는 제곱. 닮은 빌드. 닮은 밀대. 이거는 닮은 밀대가 닮은이 아니라 얘네들은 닮은 밀대. 닮은 밀 만약에 길이비가 1대2다? 넓이비는 제곱해서 1대 4. 이거 왜 그러냐면 헷갈리면은 너네 이거 확인하세요. 정사각형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1, 1 이렇게 있어요. 길이를 2배 늘려? 그러면 몇 돼요 길이가? 2, 여기는 넓이가 1인데 몇이 됐어요? 길이가 두면 넓이는 4배가 돼요. 이렇게 부피는 건 몇 배가 되겠어? 3배, 3배가 아니라 3제곱배가 돼요. 네. 1, 1, 2 하면 1인데 2, 2 하면 8이 돼서 8배. 2배면 2의 세제곱이면 8배가 된다. 너네 좀 유도하면 되고요. 저는 잘 먹었어.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힌트를 볼까요? 자, 이거 상관이동인데요. 야, 직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 내가 하나만 해줄게. 하민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만 딱 고르. 지민이 같이 주면 안 돼? 어떤 걸 하자시는? 하나만 딱 고르세요. 하나만 넘어갈게요. 니은? 네, 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AB가 0보다 0보다 크다라 그랬어?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보가? 같다. 뿔뿔 아니면 마마. 또 다른 의미로 등호 없죠? 둘 다 0이? 아니다. 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아까 A, B 둘 다 0 아니면은 몇 차 함수가 된다 그랬죠? 1차가 나오면 1차 함수가 되겠죠? 1차 함수. 그럼 얘는 1차 함수고 부호가 어떻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BC의 부호 똑같고 그러면 AB 부호 똑같고 BC 부호 똑같으니까 셋 다 부호가 어떻다? 셋 다 똑같다. 그럼 바로 1차 함수로 바꿀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1차 함수 되게 X 빠졌네. 이렇게 1차 함수가 될 거고 A, B, C의 부호가 어떻다고 했으니까 똑같다 그랬죠? 그럼 얘 1차 함수의 앞에 1차 함수는 기울기인데 이 부호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라고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부호 똑같으니까 이 분수 B분의 C는 양수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Y절편이 뭐가 된다? 그러면 바로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 내려가고 Y절편도 내려가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어디는 지나지 않는다. j3는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겠지. 너네가 하세요. 이거는 요거 하나만 써놓을까 그러면? 요거 하나. 여기다 한글로 써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밑으로 빼서 A, B, 부호, 동일 이거 써놓으면 BC 부호 동일은 너네가 알아서 떠올릴 수 있으니까 써놓지 마세요. A, B 부호 동일 이렇게만 써놓고요. 네, 이거 연관된 개념은 아까 우리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근데 직선의 방정식 일반 0은 XY에 대한 1차식이어서 둘 다 0은 안 돼. XY 개수가. 그래서 하나만 0이고 둘 다 0이 아니거나 그래프 개형이 달라졌죠?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118이 따라서 위에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고요. 직선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 뭔 소리야? 모르겠으니까 한번 대입해 볼게요. 위에 점 대입하면은